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6일은 물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얘기죠. 어, 미국에서 금주법이 선포된 날이에요. 금주법. 금할 금자에다가 이제 술주자죠.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게 한 겁니다. 정말 삶에 있어서 술을 못 마시게 하면은, 물론 금주를 한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금주한 사람들이야, 어떤 술에 의한 어떤 감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거절을 한 거니까. 뭐, 그거는 관계없죠. 살아가는 데 있어. 근데 정말 애주가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금주법이 발효가 되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알코올이 한두 잔 이렇게 들어가서 빈속에 쫙 흘러 들어가면 차라는 게 진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고. 뭐, 그 맛에 사실 술 먹는 거죠. 저도 한때는 술 참 많이 마셨지만 요즘은 그냥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금주법.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금주법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술은 술도가 양조장에서만 만들었죠. 사실은 개인 가정집에서 옛날에는 술 다 만들었었죠. 술 빚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죠. 워낙 먹을 게 부족하니까 쌀 갖고 술 담그지 말고, 쌀을 갖고 밥을 해 먹어야지 술을 해 담그려서 그 밀주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담그면 그걸 밀주라고 그래갖고서, 바로 처벌받았어요. 형사처벌.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금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못할 거고. 근데 미국의 금주법은 아마도,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마피아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금주법에 대해서 미국이 금주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금주법은 이제 미국에서의 금주법입니다. 자, 금주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볼까요? 어, 영어로는 the prohibition law네요. 뭐 굳이 리퀴드 술이라는 표현 안 썼어도 저 용어 자체로만으로도 이제 금주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금주법이란 술의 제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술을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동시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내보내지 또 해외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인데, 결국은 어,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얘기죠. 네. 금주법이라는 개념을 놓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금주법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타고왕 때 민간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일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민간과 절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일을 금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따라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금주령을 내린 그런 기록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금주령, 엄격히 말해서 금주령은 아니죠. 1963년 양곡관리법으로 쌀로 술을 빚는 행위를 금지한 이래 밀가루 막걸리를 빚어 먹었다. 네, 한때 이제 저런 이제 조치를, 정책을 취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도 저때 제가 뭐 술 마실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쌀로다 술 빚는 행위를 금지해서 몰래 몰래 밀주를 담아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자, 1977년 12월 8일 날 이제 그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막걸리가 아닌 이제 쌀 막걸리를 이제 14년 만에 맛을 보려고 동네 대포집이 북새통을 이뤘다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때는 사실 그 쌀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저런 쌀을 섞어서 이제 포대에다가 정금이라는 이제 양곡을 만들었죠. 저 정부미로 이제 밥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밥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아주. 그렇다고 숯탄같이 시커먼 건 아니고, 사실 뭐 저 때는 뭐 있는 집이야 아키바레, 예, 그냥 아키바리라고 얘기를 하는 일본 품종
일본 품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뭐 그 이름이 일본 이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어, 그런 그 아주 윤기 흐르는, 밥을 해놓으면 윤기가 참 흐르는 하얀 쌀밥, 그런 거를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밥을 먹었겠죠. 뭐 부잣집에서는.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때는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정금이라는 것도 많이 사다 먹었습니다. 그냥 따뜻할 때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먹는데, 저걸 이제 어, 밥이 식었을 때는 정말 뭐 꽁보리밥 비슷한 느낌도 들었고, 물론 꽁보리밥은 아니지만 이제 저걸 저런 그 정부미로 이제 밥을 해서 그걸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를 가면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참 맛이 없었죠. 뭐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은 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야 이게 그, 그 단위 정부, 그러니까 그 일정한 그 면적당 쌀 소출량을 늘려야 되겠다 싶어갖고서 이제 농촌진흥청에다가 이제 접시 품종을 개량을 하라고 해서 나온 벼가 저 통일반이에요. 그 이삭 하나에 그 나달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그 소출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저 통일벼로 인해서 이제 증산이 됐던 거죠. 뭐 60년대부터 증산 수출 건설이 이제 목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토요일 날은 분식의 날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꼭 국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군대에서도 토요일 날은 꼭 라면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0년대 중반, 후반, 그때까지 저 분식의 날이 있었던 거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금주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미국의 금주법이니까요. 자, 금주법 시대, 프로히비션 에라. 네. 미국 의회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서 그 이제 금주법은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죠. 그 기간이 1919년부터 1933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프로히비션 에라예요. 즉 금주법 시대다라는 얘기죠. 물론 금주법의 목적은 음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리고 내용은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기도 이해는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의료 목적으로 알코올이 필요한데, 의료 목적으로 이제 일부 주류가 필요한 것은 허용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그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어, 세례를 주고 그럴 때 이제 포도주, 이제 그 이제 어, 종교적인 그 의식을 치를 때 이제 그 포도주 와인, 레드 와인이 필요 이제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는 허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앞에서도 얘기됐지만은 폐지가 된 것이 1933년 12월 5일입니다. 이때 미국 수정헌법 21조가 이제 나오면서 수정헌법 18조를 대체하면서 이제 금주법이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 금주법의 긍정적인 면과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역시 금주법이 시행된 1920년 미국의 알코올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1940년대 알코올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 수준의 이하를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알코올의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죠. 모든 것이 금지를 하면은 다 이제 지하로 숨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피아나 갱스터 같은 도시적 범죄 조직들이 뭐 밀주 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술 몰래 암거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유통 사업이 오늘날의 마약 밀매 사업의 원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뭐 술이나 담배도 뭐 마약의 일종입니다. 단지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뿐이지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주정부들이 이제 뭔가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지 정책이 필요한데 세수가 부족한 거예요. 주세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서도 이제 음주로 인한 학대 폭력, 뭐 당연히 엄격하게 사회 문제로 인식을 이제 했겠죠. 그건 뭐 그때 당시 영국이라고 이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이 음주의
음주로 인한 어떤 폐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식민지 시절이 끝나고 이제 독립이 됐죠, 미국이. 독립이 됐는데 위스키와 같이 독주,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인제 필요한 게 재건 운동이죠. 재건 운동이 한참이던 시기에 미 동부에서는 금주운동 연합들이 인제 형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더 금주를 해야 된다라고 인제 주장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제 음주를 즐기는 행위가 건강에 인제 심각한 문제를 또 일으키죠. 그다음에 인제 중산층 여성들이 인제 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음주를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음주를 좀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든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은 음주의 사회적인 문제는 21 세기 잡금이 마약 문제만큼이나 그때 당시는 심각하게 인제 여겼던 그런 사회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1861 년부터 1865 년까지 벌어진 인제 커다란 그 미국의 내전이죠. 남군과 북군이 서로 인제 싸운 그런 그 미국 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제 전쟁 피해로 인해서 사실은 그 뭐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서 심리적인 좌절감 또 사회적으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음주량을 부추겼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음주 남용에 대한 인식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또 법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아서라도 금주법은 필연적이었다고 인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금주법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법은 뭐 음주량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고 음주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인제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빠르게 인제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결근이 크게 줄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인제 물론 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인제 진행이 돼 갖고 뭐 당연히 미국도 인제 그 산업화의 물결이 흘러들어왔겠죠. 이제 미국같이 커다란 그 땅덩어리가 있는 나라에서 인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항공기 사업으로 인제 인제 발전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아주 대량으로 만드는 회사가 그 포드 자동차였어요. 근데 포드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금주법을 시행하고서부터 결근이 크게 줄었다라는 게 아주 현실적인 그런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부작용이 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직 폭력배 간의 주류가 밀거래가 되고 무허가 술집이 난무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을 갖고 어 또 사회적인 악이 재생산되고 그다음에 인제 폭력 조직 간의 그 이익을 서로 쟁취하려고 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금주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 됐든 알코올에 대한 향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공업용 알코올인 메칠 알코올을 인제 많이 마시고서 인제 그로 인해서 인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 됐든 1933년 12월 5일 미국 서민들의 환영 속에 이 금주법은 이제 수정헌법 25 조에서 폐기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주법을 인제 시행하는 나라를 보면은 현재 시행 중인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부터 예멘까지 상당히 많은 그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네요. 예. 뭐 중동이 아니더라도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도 주로 회교 국가에서 주로 금주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했던 나라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제국. 이 러시아 제국 지금 이 러시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련이 탄생하기 전에 러시아 제국 그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련,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네. 이런 나라들이 인제 금주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금주법이 아니죠. 쌀로 그 술을 못 빚게 만든 그런 경우였지 음주 자체를 금했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참 금주라는 거를 인제 우리 현실 삶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술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금연,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술을 끊는 금주 행위다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 한때 인제 술을 이제 입에 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갖고서 인제 금주를 시도를 했었지만은
근데 이제 술자석에서 이제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안 마신다라고 하면은, 뭐,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러질 않아.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뭐, 잔을 돌린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술자석에서 이제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맞추려면은 뭔가 소주 잔에다가 이렇게 마시는 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제 마셨습니다. 소주병에다가 미리 물을 좀 이렇게 가져갖고, 아, 나는, 사람들이 술 주려고 그러면, 아, 나는 요 술잔 술만 먹겠다.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고서 그 술병으로 따라주죠. 그럼 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하루 저녁에 한 3병, 4병을 마시더라고요. 술보다 더 부드러우니까 뭐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묘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배탈이 안 나게 하려면은 물에다가 소주를 섞어서 마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맹물, 물판에다가 소주 2의 비율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맹물이니까 물 숫자에다가 소주 탈소자를 써서 수소 폭탄주가 된 거예요. 뭐 소주와 맥주 아니면 양주와 맥주를 섞으면 이제 폭탄주라고 얘기하듯이 뭐 맹물하고 술하고 섞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폭탄주는 폭탄주입니다. 단지 수소 폭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나는 수소 폭탄주를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소주를 섞어서 마시다가 보니까 배탈도 좀 줄어들었고 분위기 맞추는 데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근데 저것도 많이 마시니까 취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마시고서 취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물을 섞어 마시는 거 이제 미주알이라고 하죠. 일본의 미주알이. 일본 사람들이 미주알이를 상당히 좋아하죠. 알코올 도수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위스키에 물을 이제 타서 마시고 또 그런 술을 미주알이라고 하는데 뭐 소주의 도수를 내리기 위해서 물을 저는 섞었으니까 그거 역시 미주알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술을 절대 그 독하게 마시질 않아요. 물론 뭐 독하게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한 술에다가는 저렇게 꼭 미주알이 물을 섞어서 마시고 얼음을 넣어서 마시고 이렇게 아주 희석을 시켜서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일본을 참 진짜 뭐 한 100여 차례 일본을 갔었는데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서 뒤정하거나 뭐 엎어지고 뭐 토하고라는 거를 한두 번 정도뿐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8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수주가 25도였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육교로 올라가다 보면 그냥 육교 군데군데 그냥 토해놓은 자국이 그냥 참 그걸 피해서 가느라고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술 도수, 소주 도수 상당히 낮췄죠. 지금 한 18도 정도 되나요? 25도에서 18도로 낮췄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술을 더 먹는다라고 상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소주 도수를 낮춘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아침에 나와보면 그렇게 토해놓은 그런 흔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뭐막 엎어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담배하고 술은 기호식품이죠. 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도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건강을 해치고 어, 삶을 망가뜨리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이모티콘이 이제 술상을 뒤엎는데 더는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이제 금주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왜 술 맛이 이래? 하고 술 주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주법, 미국의 금주법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금주의 역사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